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기 전까지 마주치지 않는 한 가지 현실이 있다. 삶은 끝이 없다. 매일은 한 번 쓰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동전과 같다. 그리고 당신이 살아가는 매 순간, 낭비되든 투자되든 그 순간은 당신 존재의 기록 속에 영원히 새겨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시간이라는 공급이 무한한 것처럼 세월을 흘려보낸다.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단순한 진실을 무시하면서 그러다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잔혹한 스승을 만난다. 후회다. 후회는 실패, 가난, 패배보다 더 많은 영혼을 파괴했다. 왜냐하면 후회는 견뎌낸 것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가능했지만 결코 잡지 못한 것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진심으로 말한다. 이 진실을 무시한다면 당신은 인생을 후회하며 죽게 될 것이다. 그 진실이란 무엇인가? 삶은 명확함, 용기, 헌신을 보상하고 망설임, 표류, 낭비된 잠재력을 벌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중력만큼이나 확고한 법칙이다. 당신과 나는 예외가 아니다. 이제 불편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보길 바란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후의 당신을 상상해 보라. 오늘을 돌아보며 최선을 다했다는 자부심으로 미소 지을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 게으름, 산만함 때문에 되찾을 수 없는 시간을 잃었다는 무거움을 느낄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에 직면하면 회피하며 산만함 속으로 도망치지만 당신은 그래서는 안 된다. 반드시 멈추고 그것을 온전히 직시해야 한다. 그 불편 속에서 성장의 첫 씨앗이 싹튼다. 조용히 자신에게 말해보라. 나는 표류하지 않겠다. 후회하며 죽지 않겠다. 종이에 적어라. 마음에 늘 두어라. 이 진실을 아는 단순한 인식만으로도 삶의 전체 궤적을 바꾸기 시작할 수 있다. 모든 삶은 패턴을 따른다. 그리고 패턴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수학만큼 정확한 원인과 결과다. 생각은 믿음을 만들고 믿음은 행동을 지배하며 행동은 운명을 새긴다. 하지만 비극적인 것은 대부분의 남녀가 자신의 생각을 빌려 쓰고 믿음을 아무 검증 없이 받아들이며 행동을 비전이 아닌 습관에 의하여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다. 결과는 평범함이다. 조용한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삶, 주위를 둘러보라. 꿈을 안락함과 맞바꾸는 남자들, 비판이 두려워 잠재력을 억누르는 여자들, 철창이 아닌 생각에 사슬에 묶인 세대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묻는다. 왜 인생이 나를 스쳐갔을까? 하지만 인생은 그들을 스쳐간 것이 아니다. 그들이 인생을 스쳐간 것이다. 진실은 단순하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후회에 굴복한 하루다. 후회는 작은 타협 하나하나에서 쌓인다. 꿈을 버릴 의도는 없었지만 그냥 나중으로 미뤘다. 싫어하는 직장에 머물 의도는 없었지만 나중에 더 쉬워지면 그만두자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이디어가 있어도 침묵할 의도는 없었지만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어느새 나중은 결코가 되고 쉬워질 날은 오지 않았으며 적절한 시기는 과거 속으로 사라졌다. 이것이 수백만 명이 조용한 비극이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의 비극일 필요는 없다. 선을 긋고 더 이상은 안 된다. 나는 명확함을 선택한다. 나는 용기를 선택한다. 나는 헌신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생각해보라. 자연은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는다. 모든 나무는 태양을 향해 자란다. 모든 강은 바다를 향해 흐른다. 뿌려진 씨앗은 법칙에 따라 피거나 죽는다. 하지만 인간, 지구에서 가장 지능적인 존재만이 성공을 지배하는 법칙을 일관되게 거스른다. 우리는 시야가 자리해야 할 곳에 산만함이 뿌리내리도록 허락한다. 믿음이 흐를 곳에 두려움을 흘려보낸다. 삶의 설계를 무시하고 수학을 탓한다. 농부는 씨를 뿌리지 않았다고 토양을 탓하지 않는다. 물을 주지 않았다고 하늘을 저주하지 않는다. 그는 수학이 씨앗과 보살핌에 비례한다는 것을 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부를 얻으려면 봉사를 뿌려야 한다. 지혜를 얻으려면 사고를 뿌려야 한다. 자유를 얻으려면 규율을 뿌려야 한다. 이것은 내 의견이 아니다. 법칙이다. 후회를 피하고 싶다면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야 할 법칙이다. 잠시 멈추고 종이를 꺼내 이 글을 굵고 또렷하게 적어보라. 나는 내 운명의 설계자다. 내 생각은 씨앗이다. 내 행동은 토양이며 내 삶은 수확이다. 천천히 확신을 가지고 소리내어 읽거라. 나는 내 운명의 설계자다. 내 생각은 씨앗이다.
내 행동은 토양이며 내 삶은 수학이다. 이 학원은 마법이 아니다. 훈련이다. 훈련은 믿음을 만든다. 반복할수록 마음속의 미래의 선택을 안내하는 길이 굳어진다. 말하고 쓰고 살라. 그러면 후회는 당신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한다. 고대의 진리가 있다. 여전히 변치 않는 진리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된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계속해서 실패만을 생각하면 모든 기회에서 실패를 보게 된다. 계속해서 성장을 생각하면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을 발견하게 된다. 마음은 나침반과 같다. 지배적인 생각이 향하는 방향을 항상 가리킨다. 위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집중하는 것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나침반은 텔레비전, 소문, 아이돌의 말에 따라 돌고 그들은 왜 배가 목적 없이 떠다니는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당신은 생각을 선택할 수 있다. 나침반을 고정할 수 있다. 그러면 삶이 정렬된다. 생각해보라. 마음은 감옥이 아니다. 마음은 밭이다. 머무르게 두는 모든 생각은 씨앗으로 심어진다. 그리고 당신이 깨닫든 못 깨닫든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린다. 의심의 잡초, 두려움의 씨앗, 용기의 꽃, 비전의 열매 모두 재배의 법칙에 반응한다. 물을 준 것은 자라고 방치한 것은 시든다. 그리고 수확은 쓰든 달든 미래의 당신에게 돌아온다. 후회는 방치된 잠재력의 수확이다. 성취는 규율, 사고, 행동의 수확이다. 토양은 준비되어 있다. 질문은 단 하나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심을 것인가? 그래서 지금 당장 당신에게 이 진리를 남긴다. 수학의 법칙을 피할 수 없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 모든 생각은 씨앗이고 모든 행동은 심음이며 모든 하루는 밭이다. 이 사실을 빨리 받아들일수록 삶을 확신 있게 이끌기 시작할 수 있다. 법칙은 이렇게 쓰여 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뿌린 씨앗의 결과가 된다. 종이에 적고 소리내어 말하고 마음에 새겨라. 당신의 삶은 당신이 뿌린 씨앗의 결과가 된다. 깨어 있을 때, 일할 때, 쉴 때 기억하라. 이 법칙을 무시하는 사람은 후회하며 죽고 이 법칙을 따르는 사람은 충만하게 죽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기다리며 보낸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조건이 맞기를 기다리고 누군가 허락해 주기를 기다린다. 하지만 진실은 완벽한 시간은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는다. 인생은 당신이 시작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시작된다. 세상은 주저함을 보상하지 않는다. 단호함을 보상한다. 역사를 만든 위대한 인물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다. 항상 준비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지어날 때 그들은 행동했다. 다른 사람들이 토양이 충분히 좋은지 논쟁할 때 그들은 씨앗을 심었다. 확실성을 기다리는 군중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 결과 그들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만약 당신이 기다리기로 선택한다면, 주저하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은 후회를 선택하는 것이다. 지연은 언제나 규율보다 더 큰 비용을 요구한다. 이제 분명히 하고 싶다. 존재하는 것과 사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존재한다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 같은 습관을 반복하고 같은 루틴을 따르며 그 목적을 질문하지 않고 똑같은 방해물 속으로 다시 빠져드는 것이다. 사는 것이란 명확함과 목표, 방향, 의도를 가지고 하루를 여는 것이다. 한 남자는 노를 젓지 않고 강에 떠내려가며 흐름이 데려가는 대로 움직인다. 다른 남자는 키를 잡고 노를 움켜쥐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간다. 두 사람 모두 같은 물 위에 떠 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세상에 있다. 하지만 미래는 밤과 낮만큼 다르다. 떠내려가는 남자는 어느 날 깨어 자신이 몇 년을 흘려보냈는지 궁금해한다. 키를 잡은 남자는 매일을 목적 있게 살며 선택한 해안에 도착한다. 당신은 어느 쪽이 될 것인가? 선택은 항상 당신의 것이다. 성공의 법칙은 공평하다. 과거, 배경, 변명은 상관하지 않는다. 법칙을 따르는 사람을 보상하고 무시하는 사람을 벌한다. 그 법칙 중 하나는 이것이다. 성공은 가치 있는 목표를 점진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다. 마음 한구석에 두고 흐릿하게 꿈꾸는 것이 아니다. 늦은 밤 속삭이는 모호한 소원이 아니다. 분명하게 정의하고 매일 적고 추구하는 목표다. 다시 말한다. 성공은 가치 있는 목표를 점진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다. 마음속 깊이 새겨라. 목표를 가진 사람은 목표 없는 천재보다 앞서간다. 그들은 재능 있는 사람보다 오래 견디고 특권을 가진 사람보다 빛나며
행운을 가진 사람보다 성과를 낸다. 왜일까? 목적의 명확함은 어떤 상황적 재능보다 강력하다. 내가 어렸을 때 나는 내가 존경하던 성공한 사람들이었던 특별한 능력이나 우리와는 다른 숨겨진 이점을 가지고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년간 연구한 결과 진실은 드러났다. 그들의 비밀은 단순히 집중력이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마법도 신비도 없다. 그저 가치 있는 목표를 꾸준히 규칙적으로 추구한 것일 뿐이다. 비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목표조차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군중을 따라간다. 유행을 쫓는다. 반응적으로 살지 설계적으로 살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인생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궁금해한다. 왜 하루하루가 낭비된 것처럼 느껴지는지, 왜 후회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지는지. 하지만 인생은 잔인하지 않다. 그저 공정할 뿐이다. 인생은 당신이 요구한 만큼 정확히 돌려준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법칙이 있다. 인생에서 얻는 보상은 당신의 기여에 정확히 비례한다. 잘 생각해보라. 적게 주면서 풍요를 바랄 수 없다. 봉사하지 않고 존경을 기대할 수 없다. 노력, 창의성, 가치를 심지 않고 불을 거둘 수 없다. 그래서 지름길은 결국 파멸로 이어진다. 계획은 무너지고 편안함은 결국 가난으로 변한다. 기여는 성공의 통하다.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봉사하는 사람은 항상 더 많이 얻는다. 적고 말로 새겨라의 인생의 보상은 내 기여에 비례한다. 계속 말하며 뼛속까지 새겨라. 이 법칙을 이해하면 후회는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는다. 왜 지금 여기 있는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명확히 알게 된다. 상상을 해보라. 저울이 있다. 한쪽에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놓여 있다. 부, 자유, 행복, 성취감. 반대쪽에는 당신이 기꺼이 제공할 기여가 놓여 있다. 인생은 항상 저울을 맞춘다. 한쪽에서 더 많은 것을 원하면 다른 쪽에 더 많은 무게를 실어야 한다. 이 균형은 속일 수 없다.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자신을 속일 수 있어도 법칙은 속일 수 없다. 주는 것을 받지 않고 가져가려는 사람은 항상 절망으로 끝난다. 그러나 자유롭게 주고 창조하고 봉사하고 성장하는 사람은 보상이 넘치는 저울을 발견한다. 이것이 인생의 큰 비밀이며 당신 손 안에 언제나 있다. 이 법칙을 받아들이면 후회의 쓴맛을 잃게 된다. 후회란 더 많이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쓴맛이다. 하지만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고 가치 있는 목표를 위해 전력 투구하면 넘어지거나 실패할 수 있지만 후회는 없다. 후회는 실패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무관심과 방치에서 온다. 모든 것을 쏟고 시도한 사람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편안하게 쉰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가? 모든 것을 주고 온전히 산 사람인가? 아니면 안전하게만 살다가 잠재력을 묻은 채 죽는 사람인가? 답은 오직 당신에게 있다. 그리고 오직 당신의 행동이 진실을 보여줄 것이다. 이제 종이를 다시 꺼내고 이 확언을 깊이 새겨라. 나는 온전히 주고 삶은 나에게 온전히 돌아온다. 천천히 단호하게 소리내어 말해라. 나는 온전히 주고 삶은 나에게 온전히 돌아온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다. 규율이다. 당신의 생각을 기여해 자연 법칙에 맞추는 것이다. 계속 반복할수록 믿음이 쌓이고 행동은 그 믿음에 맞게 따라온다. 이 진리를 마음에 심어라. 매일 물을 주면 평생 열매를 맺는다. 시계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가 아니라 단 하루도 아니다. 지금이 바로 시간이다. 성공은 당신이 가치 있는 목표를 선택하고 모든 것을 다해 헌신하는 순간 시작된다. 기여는 당신이 주고 봉사하고 창조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시작된다. 후회는 이 진리를 무시하는 순간 시작된다. 그래서 선택은 당신 앞에 있다. 후회의 법칙 혹은 기여의 법칙. 하나는 당신을 고갈시키고 다른 하나는 당신을 충만하게 만든다. 신중히 선택하라. 당신의 삶은 오늘 내린 선택을 반영할 것이다. 편안함에는 가난보다 더 미묘하고 실패보다 더 파괴적인 위험이 있다. 그것은 편안함이라는 조용한 독이다. 편안함은 속인다. 안전하게 느껴지고 기분 좋으며 마땅히 누릴 만하다고 느끼게 한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위대함의 적이다. 가치 있는 것은 결코 편안함 속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참나무가 비옥한 흙에 놓여 있다고 해서 스스로 자라지는 않는다. 폭풍이 나무를 휘고 바람이 시험하며 뿌리가 깊이 뻗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성장한다. 인간도 다르지 않다. 우리는 쉬울 때가 아니라 도전적일 때 성장한다. 하지만 수백만의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의 잠재력을 얕은 편안함이 약속과 맞바꾼다. 그들은 루틴에 안주하고 오락으로 자신을 무감각하게 만들며 분주함으로 부름을 침묵시키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스스로 속인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돌아보면 편안함은 그들이 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 패턴이 보이는가? 편안함이 길은 단 하나의 목적지로 향한다. 바로 후회. 그래서 당신은 쉬움에 대해 의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 선택이 나를 성장으로 이끄는가? 아니면 정체로 이끄는가? 이 결정이 나를 날카롭게 만드는가? 아니면 무디게 만드는가? 진실은 간단하다. 모든 성장은 불편함 속에서 태어난다. 근육은 오직 긴장될 때 성장하고, 지혜는 오직 시험될 때 깊어진다. 부는 오직 위험을 감수할 때 축적되며, 사랑은 오직 희생할 때 성숙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불편함을 적처럼 피한다. 그들은 그것이 성격을 단련하는 용광로라는 사실을 모른다. 여기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법칙이 있다. 불편함은 성장의 대가다. 이 내용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적고 말하고 새겨라. 불편함은 성장의 대가다. 불편함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후회는 당신 삶에서 힘을 잃는다. 한 남자가 갈린 길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한 길은 평탄하고 그늘이 있으며 꽃과 벤치가 줄지어 있어 보기에 매력적이다. 쉬워 보인다. 하지만 그 길은 절벽으로 이어지고 끝에는 절망이 기다린다. 반대로 험한 길은 바위가 많고 오르막이며 힘들다. 처음 보기에는 힘들지만 정상에 오르면 공기는 맑고 경치는 장관이며 도착지는 가치 있다. 삶은 매일 이 두 길을 제시한다. 하나는 편안함, 다른 하나는 도전이다. 하나는 지금 기분 좋지만 나중에 후회로 끝나고, 다른 하나는 지금 힘들지만 나중에 성취로 끝난다. 질문은 단순하다. 당신은 일시적인 편안함과 영원한 후회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 고난과 영원한 자부심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30년 동안 자신이 싫어하는 직장에서 일한 사람들을 보았다. 그저 편했기 때문이다. 안정적이고 안전하고 확실하다 스스로에게 말하며 버텼다. 하지만 은퇴가 다가왔을 때 그들의 눈은 진실을 드러냈다. 그들은 최고의 시간을 단순히 월급과 연금으로 바꿨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어쩌면 이렇게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속삭였다. 그것이 당신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하라. 편안함은 유혹하지만 결코 만족시키지 않는다. 편안함은 조용히 훔쳐가며 결국 그 범죄를 드러낸다. 그리고 그때는 그 시간을 되찾을 수 없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행동해야 한다. 편안함은 평범함이 마약, 후회는 그 숙취다. 여기 큰 역설이 있다. 불편함을 받아들일 때 삶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확대된다. 생각해보라. 아침 일찍 일어나고 공부하고 일하고 저축하고 투자하는 사람을, 그의 친구들은 웃고 그를 엄격하다고 하거나 쉬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수년 후 그는 자유, 지혜, 부를 가진 채 서 있고 그들의 친구들은 핑계와 후회만을 안고 있다. 또 다른 예로 단기적 즐거움을 희생하고 교육을 받고 사업을 키우며 습관을 다스린 여성.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집착하고 너무 진지하다고 부른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결과가 드러나면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다른 사람들은 질투 속에 허우적댄다. 순간에는 불편했던 것이 그녀의 해방이 되었고 편안했던 것이 그들의 감옥이 되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법칙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이 진리를 깊게 새기라고 말하고 싶다. 편안함은 위대함의 적이다. 지금 소리내어 말하라. 다시 한번 편안함은 위대함의 적이다. 머릿속에서 메아리치게 하라. 쉬운 길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이 올 때 이 말이 가드레일이 되어줄 것이다. 편안함을 잇는 사람은 언젠가 침묵 속에 앉아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에 의아해 괴로워할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을 기억하는 사람은 후회 없이 성취감 가득한 삶을 살 것이다. 자, 이제 당신 자신의 삶을 돌아보자. 당신은 언제 성장보다 편안함을 선택했는가? 건강에서 훈련 대신 핑계를 택했는가?
이래서 새로운 도전 대신 익숙함에 안주했는가? 관계에서 깊은 대화 대신 피상적 평화를 택했는가? 이 선택들은 지금은 작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수년이 쌓이면 당신 삶의 이야기를 결정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글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의 거울 속 반영으로 읽힌다. 그 반영이 자부심에 빛날지 후회의 무게로 아플지는 오늘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진실은 이렇다. 편안함과 후회는 동반자다. 하나를 받아들이면 다른 하나도 함께 온다. 하지만 불편함과 성취감도 동반자다. 하나를 받아들이면 다른 하나도 따라온다. 이것을 피할 수 없다. 삶의 구조 속에 이미 쓰여 있다. 편안함을 심으면 후회를 거두고 불편함을 심으면 성장을 거둔다. 그래서 훈련, 희생, 노력이 처음에는 무겁게 느껴지지만 끝에는 가볍고, 편안함은 처음에는 가볍게 느껴지지만 끝에는 참을 수 없게 무겁다. 거울처럼 완벽히 대비된다. 그러니 다시 종이를 꺼내고 함께 이 확언을 적어보자. 나는 편안함보다 성장을 선택한다. 나는 후회보다 희생을 선택한다. 나는 위대한 길로 가기 위해 어려운 길을 선택한다. 적고 말하고 새겨라. 이것을 당신 삶의 신조로 만들어라. 결국 후회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지 않아서 오는 것이지, 어려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두 가지 중 하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받아들인 불편함에 감사할 것인지, 아니면 붙잡은 편안함 때문에 자신을 저주할 것인지, 결정은 지금이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실수가 있다. 그 실수는 표류다. 표류는 꿈의 조용한 살인자다. 보이지 않는 도둑처럼 수십 년을 훔쳐가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 표류란 계획 없이 눈을 뜨고 방향 없이 움직이며 오는 대로 받아들이며 운명이라 부르는 것이다. 순간에는 해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치명적이다. 방향타 없는 배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흐름에 휩쓸리고 폭풍에 맞서며 바위에 부서진다. 목표 없는 인생도 다르지 않다. 그저 떠다니는 듯, 존재하는 듯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끌려가고 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환경의 습관에, 두려움에, 시간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을 때 그 세월은 이미 사라져 있다. 사람들이 왜 표류할까? 표류는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결정, 위험, 헌신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표류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선택할 필요가 없으니 틀릴 수 없고 노력할 필요가 없으니 실패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거짓된 안전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한다. 그 대가는 잠재력의 죽음이다. 생각해보라. 만들어지지 않은 발명품, 쓰이지 않은 책, 세워지지 않은 사업, 바뀌지 않은 삶들. 모두 사람들이 표류를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선택을 두려워하는 이유, 틀릴 가능성은 오직 올바른 길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성장은 표류에서 얻어지지 않는다. 성장은 선택에서 얻어진다. 나는 당신에게 마음속에 새겨야 할 법칙을 하나 알려주고 싶다. 목표 없는 인생은 반드시 후회로 끝나는 인생이다. 적고 큰 소리로 말하라. 목표 없는 인생은 반드시 후회로 끝나는 인생이다. 이 말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게 하라. 목표는 방향을 준다. 목표는 의미를 준다. 목표는 시간을 낭비가 아닌 투자로 바꾼다. 목표 없이는 하루가 쌓여 한 해가 되고 한 해가 쌓여 후회가 된다. 목표가 있으면 하루가 발걸음이 되고 발걸음이 쌓여 승리가 된다. 이것은 의견이 아니다. 해가 뜨는 것만큼이나 절대적 진리다. 이제 목표란 무엇인가? 목표는 모호한 소원이 아니다. 행복해지고 싶다거나 성공하고 싶다라는 말은 소원일 뿐. 힘이 없다. 목표는 구체적, 명확하게 정의된, 측정 가능한 것이다. 목표는 종이에 적혀 있고 명확성과 규율을 가지고 추구되는 목적지다. 예를 들어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표류한다. 하지만 나는 특정 날짜까지 특정 수의 사람들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세울 것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이미 방향타를 세운 것이다. 건강해지고 싶다고 말하는 여성은 표류하지만 나는 매일 아침 3마일을 걷고 설탕을 끊고 90일 안에 20파운드를 감량하겠다고 말하면 그녀도 방향타를 세운 것이다. 목표는 처음부터 거창할 필요가 없다. 단지 명확하면 충분하다.
명확함은 표류를 막는 해독제다. 생각해보라. 마음을 활과 화살에 비유해보자. 표적 없이 화살을 쏘면 아무것도 마치지 못하고 에너지만 낭비된다. 하지만 목표라는 표적이 있으면 줄을 당기는 모든 힘이 의미를 갖는다. 표적이 화살에 방향을 주고 화살은 표적을 통해 의미를 얻는다. 당신의 인생이 화살이라면 목표는 표적이다. 목표 없이는 힘만 쓰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목표가 있으면 모든 노력에 의미가 생긴다. 이것이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다. 목표를 가진 사람은 더 빠르게 움직이고 더 많은 것을 이루며 더 큰 만족을 느낀다. 그들은 당신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다. 그저 당신이 표류하는 곳을 향해 목표를 세운 것뿐이다. 이제 종이를 꺼내고 이렇게 적어라. 나는 표류하지 않는다. 나는 방향성을 가지고 산다. 나의 목표가 나에게 힘을 준다. 다시 한번 천천히 큰 소리로 읽거라. 나는 표류하지 않는다. 나는 방향성을 가지고 산다. 나의 목표가 나에게 힘을 준다. 이 문장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에 주는 명령이다. 마음을 명령하면 인생이 따른다. 마음은 비옥한 토양과 같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심는 씨앗이 미래의 수확이 된다. 만약 표류라는 씨앗을 심으면 후회가 피어난다. 만약 명확함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성취가 피어난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가를 생각해보라. 거리의 평범한 사람에게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는 머뭇거리거나 추측하거나 모르겠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용한 절망 속에서 사는 이유다. 그들은 표류하고 조종하지 않는다. 하지만 목표를 적어둔 드문 사람에게 물으면 그들의 눈은 빛난다. 그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로 삶을 산다. 목적을 가지고 깨어나고 좌절에도 굴하지 않는다. 그들은 후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삶이 의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어느 그룹에 속할 것인가? 선택은 명확하다. 표류하고 조류에 휩쓸리다 끝에 후회하든가 아니면 방향타를 잡고 목표를 정하고 힘차게 나아가든가. 한 길은 절망으로 이어지고 다른 길은 성취로 이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표류하겠지만 당신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오늘 선택할 수 있다. 지금 목표를 적고 지금 헌신하고 지금 추구하라. 법칙을 기억하라. 목표 없는 인생은 반드시 후회로 끝나는 인생이다. 이 법칙을 경계하며 지침으로 삼고 당신의 미래가 우연이 아닌 선택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라. 다시 말하자면 표류는 죽음이고 방향성은 삶이다. 방향을 선택하고 명확함을 선택하고 목표를 선택하라. 그러면 후회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함의 길을 걸을 수 있다. 길은 열려 있고 방향타는 당신 손에 있다. 남은 질문은 단 하나다. 당신은 방향타를 잡고 나아갈 것인가? 또 다른 위험이 있다. 그것은 명백하게 보이지만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위험,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다. 많은 삶이 낭비되고 많은 꿈이 묻힌 이유는 실패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두려움 때문이다. 이 두려움은 어떤 쇠사슬보다 사람들을 마비시킨다. 야망 있는 젊은 남자가 아이디어를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친구들의 시선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예술적 재능이 있는 여성이 그 재능을 감추는 이유는 낯선 사람들의 웃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더 나은 방식을 생각하는 한 직장인이 아이디어를 삼키는 이유는 동료들에게 조롱당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은 모두 침묵 속으로, 평범함 속으로, 후회 속으로 표류한다. 이 점을 이해하라. 대중은 결코 위대함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대중의 의견은 결코 역사를 만들지 못했다. 만약 당신이 대중의 지배당하게 두면 당신은 그들의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울리는 채 죽을 것이다. 왜 우리는 비판에 그렇게 큰 힘을 부여하는가? 그 이유는 깊은 내면에서 모든 인간은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순응하고 어울리고 승인받도록 교육받는다. 정당하게 얻은 인정이라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인정이 목에 걸린 목줄이 되면 당신은 더 이상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공연하는 것이다. 승인을 위해 연기하고 박수를 위해 살고 불승인을 두려워하며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정신의 노예 상태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이 비판하는 사람들은 종종 가장 적게 성취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안전한 관중석에서 필드 위 사람들을 조롱한다. 그러나 기억하라. 어떤 비판자를 기리기 위해 조각상이 세워진 적은 없다. 조각상은 감히 행동한 사람을 위해 세워진다. 따라서 마음속에 새겨야 할 법칙이 있다. 위대함은 비판을 요구한다. 적어라. 큰 소리로 말하라. 위대함은 비판을 요구한다. 높이 올라갈수록 더 눈에 띈다. 그리고 눈에 띄면 항상 목소리를 끌어당긴다. 어떤 목소리는 박수를 보내고 어떤 목소리는 비난한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다. 이 점을 이해하라.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 말하곤 한다. 실패하면 말하고 성공하면 더 크게 말한다. 하지만 차이점은 시도하며 실패했느냐, 아니면 시도조차 하지 않았느냐다. 시도하며 실패하면 용기를 가지고 걷는 것이고, 시도하지 않고 실패하면 수치와 함께 걷는 것이다. 어떤 짐을 지고 싶겠는가? 타인의 말의 무게인가 아니면 자신의 후회의 무게인가? 나는 감히 말하겠다. 나는 피한 것 때문에 미움받기보다는 감히 시도한 것 때문에 미움받는 편이 낫다. 그리고 당신도 같은 결심을 가지길 바란다. 비판은 맞서면 힘을 잃는다. 누군가 처음 당신을 조롱하면 상처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여전히 아플 수 있다. 하지만 세 번째부터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들의 말은 당신의 청구서를 지불하지 못하고, 그들의 목소리는 당신의 미래를 만들지 못하며, 그들의 웃음은 당신의 운명을 바꾸지 못한다.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그럼에도 앞으로 나아가기로 한 당신의 결정이다. 그것이 모든 리더, 창조자, 건설자의 비밀이다. 그들은 비평가를 견디고 비평가가 지치면 그들은 여전히 서 있었다. 그러므로 오늘을 기점으로 의견에 지배당하지 않기로 결심하라. 종이를 꺼내 자신에게 명령을 적어라. 나는 승인에 따라 살지 않고 원칙에 따라 산다. 다시 큰 소리로 말하라. 나는 승인에 따라 살지 않고 원칙에 따라 산다. 이것이 후회를 피한 모든 사람의 신조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당신은 묻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대신 묻는다. 나는 내가 되어야 할 존재에 충실히 살았는가? 만약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후회 없이 죽을 것이다. 한편 두려움의 감옥은 철창보다 더 구속적이다. 두려움은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을 속박했고, 검열보다 더 많은 목소리를 침묵시켰으며, 죽음보다 더 많은 꿈을 묻었다. 운동선수, 사업가, 지도자 모두 한때 두려웠지만 그들은 행동했다. 이제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움 없는 사람이라 부르지만 실제론 그들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훈련을 한 사람이었다. 행동이 두려움을 파괴한다.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 어디에서 두려움이 당신을 가두었는가? 그 사업을 시작할 두려움인가? 그 부적합한 직장을 떠날 두려움인가? 말할 용기를 내지 못한 두려움인가? 거절당할 두려움인가? 변화의 두려움인가? 이 모든 두려움은 당신의 운명을 가로막는 그림자다. 그리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 그 그림자들은 사라진다. 두려움은 행동을 견딜 수 없다. 두려움은 망설임으로만 먹이를 삼는다. 하지만 행동하는 순간 두려움은 굶주린다. 다시 확인하라. 종이를 꺼내 이 말을 적어라. 나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아간다. 두려움은 내 뒤에 남는다. 다시 한번 강하게 말하라. 나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아간다. 두려움은 내 뒤에 남는다. 이것이 용감한 사람들의 신조다. 그리고 용감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매일 한 걸음씩 과거에 피하던 것에 맞서며 만들어진다. 이렇게 살면 후회는 당신을 지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후회는 두려움의 자식이기 때문이다. 두려움을 극복하면 후회는 사라진다. 인생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완벽한 때를 기다릴 수 있지만 내일은 도착하기 전에 무너질 수도 있다. 당신에게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이 순간 용기를 가지고 맞서면 두려움이 수년간 잠궈둔 문을 열 수 있다. 하지만 망설이면 그 문은 영원히 닫힐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묻지 않는다. 실패하면 어쩌지? 대신 묻는다. 시도하지 않으면 어쩌지? 첫 번째 질문은 마비로 이끌고 두 번째는 힘으로 이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두려움을 나침반처럼 생각하라.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곳이 종종 당신이 가야 할 정확한 장소다. 말하는 것이 두렵다면 당신의 목소리가 운명이다.
리더십이 두렵다면 리더십이 당신의 소명이다. 위험이 두렵다면 위험이 자유로 가는 길이다. 두려움은 반드시 열어야 할 문을 보여준다. 그 문을 지나가는 사람은, 소심한 사람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삶을 발견한다. 강인함, 성장, 성취, 후회 없는 삶이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마라.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 존재 안에서 움직이고 걷고 행동하라. 그 순간 당신은 진실을 발견하게 된다. 두려움은 결코 거대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림자였고 당신은 빛이다. 그 빛과 함께 당신은 충만하게 살고 후회 없이 죽으며 용감한 영혼의 흔적을 남길 것이다. 시간에 관한 진실이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시간은 단순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복리처럼 누적된다. 당신이 하루를 지연할 때마다 비용은 곱해진다. 당신이 하루를 흘려보낼 때마다 현재의 당신과 가능했던 당신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진다. 후회는 한순간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낭비된 시간들의 누적에서 태어난다. 예를 들어 매일 1달러를 성실하게 저축하는 사람을 생각해보라. 처음엔 작고 거의 의미 없어 보이지만 수년이 지나면 그것은 큰 재산으로 성장한다. 반대로 매일 1시간을 아무렇게나 낭비하는 사람을 생각해보라. 처음엔 무해하고 사소해 보이지만 수년이 지나면 비극으로 이어진다. 한 사람은 자유를 산다. 다른 한 사람은 후회를 산다. 둘 다 법칙에 따라 살고 있다. 시간은 돈처럼 법칙을 따른다. 법칙은 간단하다. 당신이 매일 무엇을 하느냐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큰 소리로 말하고 종이에 적어라. 당신이 매일 하는 일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습관은 사소한 것이 아니다. 습관은 모든 것이다. 각 습관은 미래의 당신을 위한 한 표다. 각 습관은 당신의 운명의 저택을 짓는 벽돌이자 후회의 감옥을 쌓는 벽돌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을 보고 말한다. 그는 운이 좋았어. 그는 재능이 있었어. 특별했어. 하지만 위대함은 거의 이벤트가 아니다. 조용한 시간 속 루틴에서 만들어진다. 아무도 보지 않는 아침의 규율, 밤의 희생 속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질문은 무엇이 되고 싶은가? 가 아니라 매일 무엇을 하는가? 이다. 왜냐하면 후자의 답이 전자의 답을 만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자. 늦게 일어나고 스크롤을 하고 흘러가고 불평하고 반복한다. 그리고 그것을 삶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삶은 공허한 반복을 보상하지 않는다. 삶은 탁월한 반복을 보상한다. 성공한 사람도 24시간을 가진다. 하지만 그는 시간을 다르게 쓴다. 한 사람은 현실을 도피하며 시간을 흘린다. 다른 한 사람은 규율로 현실을 구축한다. 한 사람은 마음을 잡음으로 채운다. 다른 한 사람은 마음을 지혜로 채운다. 한 사람은 후회 속에 살고 다른 한 사람은 성취 속에 산다. 차이는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다. 당신의 일상을 저울처럼 생각하라. 한쪽에는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행동이 있다. 공부, 계획, 일, 운동, 저축, 구축. 다른 한쪽에는 당신을 뒤로 끌어당기는 행동이 있다. 나태, 수다, 불평, 낭비, 산만함. 매일 당신은 한쪽에 무게를 더한다. 그리고 삶의 균형은 그에 따라 기울어진다. 수년간 앞으로 기울이면 성공은 필연적이다. 수년간 뒤로 기울이면 후회는 확실하다. 여기에는 신비도 우연도 없다. 일일 행동의 법칙은 속일 수 없다. 종이를 꺼내 적어라. 나는 내 미래를 만드는 습관을 선택한다. 나는 지연보다 규율을 선택한다. 강하게 소리내어 말하라. 이 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시간의 법칙과 일치하는 선언이다. 당신이 반복할수록 가장 작은 행동이 가장 큰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이다. 당신이 매일 무엇을 하는지가 당신이 무엇이 될지를 결정한다. 가장 위험한 말이 있다. 내일 시작해야지. 내일은 실패보다 더 많은 꿈을 묻어왔다. 내일은 의도의 무덤이다. 내일은 다음 주, 다음 달, 내년이 되고 결국은 결코 오지 않는다. 그리고 비극은 내일이 끝나고 나면 후회가 몰려온다는 것이다. 진실은 단순하다. 내일은 환상이다. 당신이 가진 유일한 날은 오늘뿐이다. 오늘 하는 일이 당신의 운명의 씨앗이다. 솔직히 묻겠다. 당신은 매일 무엇을 쌓고 있는가? 당신은 매일 무엇을 허비하고 있는가? 습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습관은 당신이 무엇이 될지를 정확히 보여준다. 소망은 거짓말할 수 있다. 습관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진실은 받아들이든 무시하든
당신의 인생에 기록된다. 일찍 일어나고 명확하게 사고하며 성실히 일하고 충실히 저축하며 매일 성장하는 사람은 성공을 피할 수 없다. 그는 법칙과 일치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늦게 일어나고 시간을 낭비하며 노력을 소홀히 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후회를 피할 수 없다. 그 역시 법칙과 일치해 있기 때문이다. 둘 다 창조자다. 둘 다 씨를 뿌린다. 한 사람은 자유를 쌓고 다른 사람은 사슬을 쌓는다. 한 사람은 기쁨을 심고 다른 사람은 절망을 심는다. 질문은 단 하나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다시 종이를 꺼내 적고 말하라. 내 습관이 나의 운명이다. 나는 규율로 지키며 후회로부터 나를 지킨다. 한 번 더 말하라. 내 습관이 나의 운명이다. 나는 규율로 지키며 후회로부터 나를 지킨다. 이것은 시가 아니다. 법칙이다. 법칙에 맞춰 사는 사람은 후회 없이 산다. 법칙을 무시하는 사람은 왜 인생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갔는지 궁금해하며 죽는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다. 가장 냉정한 진실이다. 언젠가 당신이 지금 인정하든 하지 않든 당신의 시간은 끝난다. 숨은 폐에서 빠져나가고 맥박은 멈추고 당신의 날들은 끝난다. 그 마지막 순간 단 한 시간도 다시 살 수 없다.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없다. 그 순간 당신은 자신과 마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 변명도 산만함도 두 번째 기회도 없다. 오직 당신이 살아온 진실과 당신이 된 것에 무게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다시 말한다. 이 진실들을 무시하면 당신은 인생을 후회하며 죽는다. 하지만 이 진실대로 산다면 당신은 성취하며 죽는다. 죽음에 임박한 두 종류의 사람을 생각해보라. 후회하는 사람, 그는 속삭인다. 그랬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감히 시도했더라면, 내가 말했더라면, 내가 사랑했더라면, 내가 살아있었다면. 그의 마음은 놓친 기회, 말하지 못한 말, 낭비한 기회로 가득 차 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명확함 대신 흘러감, 용기 대신 두려움, 성장 대신 안락, 기여 대신 변명이었다. 그의 삶은 한 행동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그가 하지 않은 선택으로 평가된다. 그의 마지막 날들은 슬픔으로 가득하다. 후회만이 그의 동반자다. 평화로운 사람. 그는 눈을 감을 수 있고 몸이 약해질 수 있지만 그의 영혼은 강하다. 그는 말한다. 나는 했다. 감히 했다. 말했다. 사랑했다. 살았다. 그도 실수를 했고 두려움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행동을 선택했다. 목표를 선택했다. 규율을 선택했다. 성장을 선택했다. 그의 마지막 순결은 후회가 아니라 감사다. 질문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답은 마지막 날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오늘의 선택으로 결정된다. 이것이 바로 긴급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유다. 공황이 아니라 서두름이 아니라 긴급함, 즉 당신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매일을 투자해야 한다는 명확한 이해다. 긴급함은 변명을 행동으로 바꾼다. 긴급함은 두려움을 잠재운다. 긴급함은 미루는 습관을 죽인다. 긴급함을 가지고 살면 언젠가라는 말은 사라지고 오늘이 시작된다. 오늘이 당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날이다. 오늘을 충분히 활용하면 심지어 한 해도 비범하게 만들 수 있다. 이제 이 마지막 법칙을 마음에 새기자. 오늘이 유일하게 중요한 날이다. 적어라. 큰 소리로 말하라. 어제는 기억일 뿐이다. 내일은 환상일 뿐이다. 하지만 오늘은 현실이다. 현실 속에서 성공이 만들어지고 성장이 단련되며 후회가 피한다. 이 법칙을 잊으면 당신은 항상 기다릴 것이다. 하지만 이 법칙대로 살면 당신은 항상 행동한다. 행동은 두려움을 없애고 성장을 만들고 성공을 쌓고 후회를 지운다. 모든 법칙을 다시 정리하자. 당신이 배운 법칙은 의견이 아니다. 변치 않는 진리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뿌린 씨앗의 결과다. 당신의 보상은 당신의 기여에 비례한다. 불편함은 성장의 대가다. 목표 없는 삶은 후회로 끝난다. 위대함은 비판을 요구한다. 행동은 두려움을 없앤다. 매일 하는 일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오늘이 유일하게 중요한 날이다. 이것이 기둥이고 닫히며 후회를 몰아내고 성취를 보장하는 법칙이다. 이제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라. 매일 반복하고 완전히 살아라. 지금 이 순간 큰 소리로 선언하라. 나는 나의 운명의 건축가다. 나의 보상은 나의 기여와 같다. 불편함은 성장의 대가다. 나는 흘러가지 않는다. 나는 방향성을 가지고 산다. 나는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두려움에도 행동한다. 나의 습관이 나의 운명이다. 오늘이 유일하게 중요한 날이다.
크게 확실하게 말하라. 분명하게 적어라. 종이 위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 새겨라. 이 법칙대로 사는 사람은 후회 없이 죽는다. 이제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 나는 지도를 주었다. 당신은 여행해야 한다. 나는 법칙을 보여주었다. 당신은 그것을 따라야 한다. 나는 진실을 말해주었다. 당신은 그것대로 살아야 한다. 아무도 대신 걸을 수 없다. 아무도 대신 씨를 뿌리거나 희생하거나 불편함을 받아들이거나 행동할 수 없다.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보상은 당신의 것이다. 하지 않는다면 후회는 당신의 것이다. 인생은 공정하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뿌린 씨앗에 수확을 준다. 이제 이 메시지에서 일어날 때 말로만 남기지 말라. 행동으로 옮겨라. 목표를 적어라. 두려움에 맞서라. 불편함을 받아들여라. 기여하라. 습관을 지켜라. 긴급함으로 살아라. 매번 이런 방향으로 걷는 한 걸음은 후회에서 한 걸음 멀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끝이 오면 당신은 미소 지으며 말할 수 있다. 나는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친구여, 그것이 후회 없이 죽는 유일한 방법이자 진정으로 사는 유일한 방법이다. 마지막 선언을 남긴다. 적고 말하고 새겨라. 당신 안에 살아 있게 만들어라. 나는 오늘을 온전히 산다. 나는 매일 성장한다. 나는 아낌없이 준다. 그리고 나는 후회 없이 죽는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말하라. 나는 오늘을 온전히 산다. 나는 매일 성장한다. 나는 아낌없이 준다. 그리고 나는 후회 없이 죽는다. 이 선언은 흐름, 두려움, 지연에 대한 최종 방패가 된다.